자, 이번 시간에는 과잉 연결 시대라는 제목의 선유 학생의 초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죠. 자, 논설문이라는 글은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글로 당연히 주장과 플러스 근거로 이루어지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서 독자들의 설득하고자 하는 글로 여기서 설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와 다른 상대방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설득이다라는 거 꼭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성격의 글일까요? 논리적, 이치에 맞는 글일 거고요.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예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증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증이 무슨 말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증명한다라는 뜻으로 자, 중심 소재 체제는 과잉 연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가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라고 자, 주제 자체가 어떤 종결 어미를 나타내고 있나요? 청유형 종결 어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자, 특징 1에 보시면 통계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근거의 뭐를 높였다? 신뢰성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 독자가 실제로 접했을 법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서 또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고요. 뭐 할 수 있겠죠? 쉽게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문 형식으로 글을 마침으로써 독자가 자기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글이랍니다. 자, 글을 쓸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쓰기 맥락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끊임없이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 목적, 독자, 예상 독자죠. 매체를 고려하는데 자, 일단 목적은 지나치게 많은 연결로 생기는 문제점을 근거로 먼저 내세우겠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주장으로 내세우고 설득하고자 적절하게 연결된 삶을 살자라고 설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 독자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럼 앞에 초등학생을 독자로 할 때보다는 좀 더 어려운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매체인데 매체는 학교 누리집입니다. 누리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인터넷 블로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매체마다 각각의 매체 언어가 다른데 얘는 뭐뿐만 아니고 문자 언어만이 아니라 음성 언어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상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링크를 걸어서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서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논설문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문과는 다르게 설명문은 뭐뭐뭐의 구성이었죠. 처음, 중간, 끝의 구성이었다면 논설문의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이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고 담화 표지 또한 글을 통해서 더 분명히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글의 구조도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자, 먼저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라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세부 주장과 그 근거 그리고 근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쓰기, 장문의 단계 먼저가 뭐였죠? 계획하기였죠. 계획하기를 할 때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라는 무엇을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계획을 합니다. 자, 선유의 글쓰기는 학교 논술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글을 쓰고자 한답니다. 주제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주장이나 의견이 담긴 주제니까 어떻게? 주장하는 주관적 성격의 글을 쓰겠다라고 목적을 살폈고 그리고 글의 시작 부분에 누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사례들을 들어서 무엇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라는 것. 그리고 고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을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글을 쓰는 건데,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해야겠죠? 내용 생성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자료 1은 인터넷 신문 기사이고, 뭐 어떤 내용입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괴소문으로라는 내용이네요. 그쵸? 인터넷의 문제점,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는 경찰청 통계 자료인데 사이버 범죄 발생 검거 현황이 갈수록 뭐 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로서 뭐가 분명하나요? 뭐가 분명하죠? 출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무엇을 주는데 그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료 3은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집안 곳곳에 달린 센서가 위기를 감지하는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 요청을 해준다라 그랬는데 이건 인터넷에 연결된 삶이 어떠하다? 편리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라는 주제에 걸맞지 않고요. 통일성을 해칩니다. 그리고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다? 이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자, 그 다음 책은 책 자료, 자료 4는 사생활 침해, 인터넷 시대에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 골칫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것은 또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료 3은 인터넷 연결로 인한 편리한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제외했고요. 자, 자료 3을 어떤 점에서 주제와 목적 면에서 삭제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추가할 만한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 그리고 광의 연결의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들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제시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자, 선유의 개요, 내용 조직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정리해 주고요. 그래, 논설문에 뭐에 맞게? 글쓰기 관습에 맞게 뭐가 나타나네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자, 먼저 우리는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본론은 1, 2, 3으로 뭐와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개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과잉 연결의 문제점 뭐라고 제시했나요?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라고 얘기했고 자, 여기에서는 구체적 수치가 나와 있는 자료 앞에서 우리 경찰청 통계 자료 있었죠? 그래서 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가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비판적으로 정보를 선별해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앞에 본론위의 근거 자료로서 신문기사로 보도되었던 객관적 내용을 활용하면 근거의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 소통이 단절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연결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거랍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과잉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해 줄 거다라는 조직을 내용 조직하게 단계를 거쳤고 이제 그러면 초고 그리고 고쳐쓰기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뭐죠? 과잉 연결 시대죠. 자, 그래서 서론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서론 부분. 자, 도서관에 한 학생이 혼자 앉아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누리소통망 SNS에 올리자마자 친구들이 좋아요라고 반응한다. 곧이어 부모님께서 용돈을 입금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영화 예매권을 보낸다. 선물을 받은 친구는 즉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온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라고 이 글의 누구인 예상 독자인 누구들이 고등학생들이 뭐 해봤을 법한 경험했음직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뭐를 유발하고 있네요.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우리들이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고 개인과 개인은 물론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나아가 인간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앞부분이 뭐가 되고 앞부분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뒷부분의 내용이 뭐가 되는 결과가 되게끔 해주는 접속어다라는 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손쉽게 해낼 수 있다. 그런데 뭐라는 접속어가 사용됐네요. 하지만이라는 접속어가 사용되고 있네요. 하지만이라는 이런 접속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서로 어떤 관계임을 대조적인 관계임을 나타내주는 접속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지나치게 연결된 과잉 연결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랍니다. 따라서 앞부분의 말에서 결론을 이끌어낼 건데 과잉 연결로 인한 뭐를 살펴보고요. 문제점을 살펴보고요. 그 문제에 뭐하는 방안, 대응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라고 서론 부분에서 이 글에서 무엇에 관해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뭐예요? 담화 표지죠. 잊어버리지 않았죠? 자, 뭐 할 거란 얘기입니까? 병렬적으로 나열할 거란 얘기가 되겠네요. 자, 과잉 연결 사회에서는 우리의 삶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뭐를 과잉 연결의 첫 번째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그 뒤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뭐를 보면이라고 했어요? 통계를 보면 뭐랍니다. 2004년 7,799건이던 7만 7천이네요. 미안합니다. 인터넷 관련 범죄가 2013년에는 엄청나게 약 몇 배나 두 배나 증가한 걸 알 수 있고 또한 나열되는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접수 자료에 따르면 또 2006년에 23,333건이던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2015년에는 15,251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 봐봐, 뭐 했어요? 구체적인 뭐를 제시했네요?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근거에 뭐를 더해주겠습니다. 신뢰성을 더해주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통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접수 자료라는 뭐를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신뢰성이 더 강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는 추세와 뭐 한다?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뭐 하려면, 예방하려면 뭐 제시하네요? 이번엔 대응 방안. 우선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아야 한다랍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개인기록 등은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정보가 마구 흘러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세부 주장을 제시해 준 거죠. 자, 다음으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으로. 얘도 뭐라 그랬죠? 담화 표지라 그랬죠. 자, 과잉 연결 사회는 우리를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한다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홍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이고요.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표현 효과를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이 마른 해산물 냄새를 맡게 한다. 그 냄새를 맡으면 바로 정신을 잃게 되니 절대 맡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 몇 년 전 누리소통망을 뜨겁게 달구었던 뭐입니다. 괴담이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무근, 그러니까 사실이 전혀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인터넷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정보가 왜곡된 정보가 통신망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통신 매체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널리 퍼뜨릴 수 있고 그 속도와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따른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어떻게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과잉연결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뭐 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단절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얼마 전 아파트 이웃들과 라고 나는이라고 뭐 했습니까? 글쓴이 개인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쵸? 얼마 전 아파트 이웃들과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 모두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뿐 침묵이 이어졌다. 뭐가 단절되어 있다.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사람들은 순서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지만 누가 어디서 사는지 어떤 이웃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터넷 통신망에 빠져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를 잃어가고 있다랍니다. 자,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뭐를 높여주죠? 설득력 높여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까요?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인터넷 연결을 끊어보자 라고 어떤 종결어미 사용해서 청유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뭐 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있죠. 그렇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과잉 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외롭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을 끊는 것은 어렵죠. 라고 완전히 연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수용을 합니다. 따라서 과잉 연결을 어떻게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주제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과유불급이라는 뭐를 이용해서 한자 성어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유불급. 과한 것은 미치지 못한 만도와 같다라는 뜻으로 너무 지나치게 연결된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위험한 편리보다는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자, 뭐 형태로 끝냈네요? 의문 형식으로 끝냈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독자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대조와 대꾸의 방법으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을 쓰면서 유의할 점 한번 보시고 내려가서 글쓰기 관습에서 논설문이죠. 오늘은 이번에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서론에서 주로 뭐 제기하고요. 문제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주장과 논리적 근거를 명료화,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내고요. 결론에서는 주장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제시된다라는 글쓰기 관습과 그에 맞는 내용 저직 방법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내려가서 뭐 담화 표지는 아까 정리했으니까 넘어가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3-1의 글쓰기를 잘하려면 두 번째 선유의 글쓰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과제를 진행하도록 합시다.